카드 회사들이 내보내는 각종 광고를 보면 돈을 쓸수록 더 많은 선물을 받을 것 같은 착각을 하기 쉬운데요. 마치 카드를 많이 사용할수록 좋은 소비자로 대접받을 수 있을 것 같죠. 카드 회사가 주는 온갖 부가 서비스와 포인트 혜택을 보면 카드라는 것을 많이 쓰면 쓸수록 자신에게 득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정부까지 나서서 카드를 쓴 만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니 카드 사용을 권하는 사회라 해도 지나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금융상품들이란 것들이 정교한 기술을 통해 이윤을 창출해내듯이 신용카드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카드 회사가 고안해내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예컨대 카드 회사가 내놓은 소위 데이 마케팅은 한때 상당한 고객몰이를 했는데요. 카드 회사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요일에 따라 기름값과 레스토랑, 책값 할인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할인의 종류와 방식들을 보면 무척 다양한데요. 여기에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없는 점이 가려져 있습니다. 카드 회사가 요일별 할인 혜택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이를 제시한다고 해도 소비자가 카드 회사가 지정한 요일별 혜택을 이용하려면 자신의 생활 패턴을 짜놓은 마케팅 방식 속에 정확히 집어넣어야만 합니다. 가령 기름은 월요일에 넣어야 하고 패밀리 레스토랑은 수요일에 가서 이용해야 하며 책은 금요일에 맞춰서 사야 하는 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생활 패턴을 맞추기는 매우 힘들죠. 또한 카드 회사들이 내놓는 혜택의 할인율도 흐릿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카드 회사가 내건 할인율이 1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체로 할인받을 수 있는 이용 횟수엔 제한은 없지만 카드 회사들은 최대 할인 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해 놓습니다. 회당 몇천 원 또는 월간 최대 몇만 원 등으로 최고 할인액을 정해 놓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결국 소비자들이 할인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건당 15%가 아니라 평균 몇천 원 정도에 그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카드 회사들이 만드는 마케팅 기술을 제대로 이용하는 것은 웬만한 머리를 갖지 않고서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소비자들에게 치밀한 소비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죠. 문제는 과연 일상생활 현실 속에서 카드를 그렇게 치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카드라는 물건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비 행동에서 사용이 최대한 쉽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긁는 데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정교한 소비 행동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대부분 빚 좋은 개살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얘기는요, 데이 마케팅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카드사 할인이나 포인트와 관련된 얘기예요. 데이 마케팅이라는 게, 카드사가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이렇게 막 조사해가지고, 이용 빈도가 좀 낮은 서비스, 그런 종류를 이제 지정하는 식이거든요. 예를 들어, 수요일에는 영화관 이용자가 적더라, 이런 걸 조사하면, 수요일에 이제 할인 혜택을 주는 식인 거죠.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예요. 자, 어차피 이해는 가요. 그게 다 마케팅의 일환이니까. 근데 이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거든요. 횟수도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또 예를 들어 영화 할인을 해주는 카드인데, 한 달에 1회, 연간엔 4회,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광고를 보고, 야, 이거 한 달에 1회면 괜찮다. 이렇게 가입했는데, 그냥 4달 만에 혜택이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또 막 10% 할인해 준다고 해서 가입을 했더니 제한 금액이 10,000원이라 가지고 100만 원 써도 10,000원만 할인해 주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카드 혜택을 일단 받으려면 전월 사용액, 요게 이제 3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을 걸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 혜택별로 조금씩 이제 나눠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점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카드별로 막 30만 원, 50만 원 이상씩 막 써야 되는 막 의무감이 생기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쓰다 보면 왠지 기본만큼은 꼭 써서 혜택을 받아야지만 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맞아요. 그게 이제 카드사가 원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할인이나 적립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현금으로 결제해도 되는데도 굳이 막 카드를 긁어야 되는 그런 이제 강박을 심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매 순간 계속 이렇게 긁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통제 불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혜택을 일일이 이제 막 외우면서 이걸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면 그냥 무조건 혜택을 주는 그런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카드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무조건 혜택 주는 카드 그런 게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조건을 전혀 이제 따지지 않고 그냥 가맹점에서 막 쓰는 그런 사용액 전액에 대해서 모두 이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런 카드가 어디에 예. 있어요? 그 카드사마다 대부분 이제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요. 예. 이게 좋은 점이 거의 모든 사용액에 대해서 조건 없이 혜택을 준다는 거고요. 안 좋은 점은 일반 특화된 카드에 비해서는 뭐 할인율이나 적립률이 약간 낮다는 거. 그러니까 카드를 혜택별로 이제 막 제대로 활용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뭐 저처럼 이제 일반 평범하신 분이라면 무조건 혜택을 주는 그런 카드가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쌤이 그런 카드를 쓰시나 봐요. 눈치채셨군요. 좀 단순한 게 좋거든요. 이거 뭐 차차 알아계시겠지만 금융은요 가급적이면 단순한 게 좋아요. 복잡할수록 사실은 이제 수수료만 높아지는 거거든요. 또한 포인트 선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포인트 선결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때 미리 특정 부분만큼 할인을 받고 이후 카드 결제 과정에서 쌓이는 포인트로 매달 할인액만큼 갚아나가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카드의 본질을 생각해 두어야 하는데요. 카드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가불 결제 시스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선포인트 제도 역시 미래에 얼마만큼 반드시 쓴다는 전제로 값을 깎아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미래의 빚을 포인트로 바꾼 것입니다. 고객으로서는 포인트로 빚을 갚는 셈이죠. 결국 포인트로 값을 깎은 만큼 일정 기간에 반드시 결제 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금으로 토해내야만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말이죠. 실제로 카드 선지급 포인트를 이용해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 고가 제품을 구입했으나 이후 카드 사용 실적이 모자라 현금으로 갚는 사례가 구매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카드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카드 회사는 결제 금액을 연체했을 때 전액에 대해 포인트 적립을 거부합니다. 하루만 연체해도 해당 달에 사용한 금액을 포인트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일부 카드 회사들은 몇 달을 연체할 때는 연체액만큼 기존에 쌓아놓은 포인트를 삭감하는 일도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선 연체이자에다 포인트 손실까지 2중 3중의 손해를 입는 셈입니다. 한마디로 금융도 소비도 공짜는 없다는 얘기죠. 포인트 선결제와 관련하여 잊지 말아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포인트 선지급 상품은 상환을 반드시 해야 하는 부채라는 것입니다. 포인트 선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매 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카드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신용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상환해야 하는 부채인 것입니다. 둘째, 사용을 원한다면 평소 사용하는 신용카드 이용금액 정도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인트 선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이 클수록 포인트로 갚기 위해 앞으로 사용해야 할 카드 이용금액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 이용금액 등을 고려해서 무리가 없는 선에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중복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포인트 선결제 서비스를 중복 이용하게 되면 카드 이용 실적이 부족해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사회는 신용사회입니다. 직장이라면 지갑 속에 카드 한두 개쯤은 들어있을 텐데요. 이렇게 밀접하게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잘못 다뤄왔다가는 자산관리에 큰 흠을 남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용카드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의 할인 혜택과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신용카드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신중한 소비 성향과는 잘 맞지 않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사람들에게 공짜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를 통해 구매 자신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신용카드는 없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작은 것 하나 소비하더라도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포인트 선결제, 이것도 아마 경험하신 분 좀 많으실 거예요. 보통 휴대폰이나 뭐 가전제품 사러 가면 값이 좀 비싸니까 이렇게 좀 포인트를 사용해서 좀 싸게 구입하라고 많이들 영업하잖아요. 네. 근데 막상 포인트 카드를 가입하고 싸게 구매했다고 좋아하다가도 좀 얼마 지나면 카드 포인트 적립하는 게 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카드를 막 긁어 써야지만 포인트가 이제 적립되는 시스템이라서 내 돈이 일단 나가야만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또 일정 금액 이상만큼 좀 어떻게든 카드 사용을 못 하게 되면
아무래도 포인트를 못 쌓게 되니까 카드사가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혹은 이자까지도 챙겨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이 포인트지 사실 빚이거든요. 빚이에요, 빚. 나중에 이제 반드시 갚아야 되는 빚이라는 점.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세요. 이제 목소리가 좀 커졌나요? 인간의 본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후천적 습관에 의해 서로 멀어진다. 공자의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소비해야 만족을 얻는 본성을 지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비 습관 차이에 따라 각자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올바른 자산관리 문화를 전파하는 충전스쿨의 양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